저거보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전후반을 같이 한번 해보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애기 안 켜봤지? 그렇죠. 안 켜봤습니다. 그 직장 안 다녀봤지? 직장 다니봤죠. 본인은 동차를 안 된대 환경이. 그래서 그냥 1차만 하고 싶었대요. 근데 2차 과목을 들은 거야. 들었는데 끊을 수가 없네.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알잖아, 알잖아. 술 먹은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다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험이 약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쌤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항상 저 이제 수업 시간에 요즘 얘기해요.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 끝난 다음에 후반 시작한 지 한 7, 8분쯤 지난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그죠? 비유 좋은데? 그 정도 말을 합니다. 하프트간 때 약간 쉬었으니까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러고 너무 세법을 공부를 안 합니다. 아직은 세법 할 때가 아니래.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는 정말 이제 하셔야 돼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그렇죠. 약간 지친 상태죠. 학생들도 지치고 선생들도 지치고 주말에는 특강하고 또 이제 주중에는 자료 만들고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선생님들도 같이 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같이 뛰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농구 경기로 본다면 하프타임이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 끝난 다음에 다른가? 수험생들이 뭘 좀 보내줘요. 장난 아니야 진짜. 쌤이 먹는 재미가 좀 있어요. 쌤이 먹는 재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마지막으로 형님의 근황을 전해줘야죠. 지금 30년 동안 자료 만드는데 오늘도 자료 만든다.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에드윈 공다방. 오늘은 밸런스 게임 아시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A, B를 들어주고 그 이유도 마련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첫 번째는 직장인 유감암 5개월이면 동차 도전 A 1차 도전 하나 둘 셋 짠. B입니다. 사람들마다 여건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학습 능력도 다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미리 1차만 딱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일단 1차를 먼저 해보시고 1차 점수가 한 2개월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 나 할만하다 이러면 바로 동차까지 갈 수 있거든요. 초반에 1차에 좀 집중을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2차까지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직장인이 유감아닙니다. 시간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근데 1차를 하면서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한데? 시간도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 2차 과목 중에서 못 들었던 2과목만 커버를 하면 저거보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전후반을 같이 한번 해보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하면. 애기 안 켜봤지? 그렇죠. 안 켜봤습니다. 그 직장 안 다녀봤지? 직장 다니봤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사실 하루에 2-3시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지치거든요. 솔직히 민법하고 개론을 5개월 만에 그 2과목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주중으로 놓고 보면 일단 불가능해요. 그럼 뭐 주말에라도 여러 가지 뭐 개인 생활 다 포기하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또 주말이나 또 토요일 날 바쁜 직장들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탑클래스 있는 사람들의 올해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막 홈런 70개. 본인도 거기까지 못 다다를 걸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하다 못했을 때 본인의 내심 생각하는 목표를 다루는 거하고 아예 난 처음부터 1차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1차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무리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동차 도전하는 게 나중에 졌지만 잘 싸웠어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가 가능한 분입니다. 5개월이면 동차 도전, 5개월이면 1차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저는 A 하겠습니다. 다해. 일단 민법하고 개론은 매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2시간 또는 개론 2시간에서 매일 할 것 같고 주말에는 특히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좀 이제 좀 소홀한 과목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평일에는 민법하고 개론 일단 깔고 그다음에 하루는 중개사법, 하루는 공법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주말에는 토일은 공시세법 2개를 좀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법 개론 2-3시간 한다고 그게 되겠냐 그럴 수 있지만 다 합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석 달, 넉 달에서 합격하는 친구들 보셨죠? 자격증을 많이 따봐가지고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앞에 빈도표나 출제표. 예를 들면 제가 공법으로 따진다면 국계법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법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3개가 잘 나온다면 3개만 해요. 농지법 안 해요. 안 하고 농지법을 언제 하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보통 제가 알고 농지법이 2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먹자. 앞에 3개 법 잘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들 위주로 했으니까 일단 40점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농지법 하나 맞고 뭐 하나 맞다 보면 45점, 50점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2차는 좀 이렇게 요령껏 하는 사람들이 넉 달 이렇게 해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과목을 쫙 다 하고 다음 과목을 또 쫙 다 하고
이게 맞는 건지 과목 조금씩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젊으면 한 과목 쫙 하고 다음 과목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대체로 보면 수업 연령층이 높아요. 1시간 끝나고 10분 쉬면 생각이 안 나. 진짜로. 그런 상태에서는 민법을 쫙 다 마스터하고 개론을 하겠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민법 개론을 매일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야 이게 몸에 배지 않을까. 이전에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느낀 건데 이게 한 과목을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만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집중이 떨어질 때 과목을 바꾸니까 이게 다 신선해지는 거죠.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세 번째 질문은요. 하루에 3시간 공부가 가능합니다. 5개월 만에 꼭 동차 합격하고 싶음. 하나, 둘, 셋. 다소 어렵잖아. 저는 A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령껏 하면 돼요. 이 중개사법만 기준으로 보면은 4장, 10장, 12장, 실무 4장이거든요. 근데 그 4개 챕터만 딱 가지고서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럼 일단 50점이 넘어가요. 나머지들이 이제 듣다 보면 한두 개씩 하다 보면 6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은 정말 이건 소질이잖아요. 네. 보편적인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주 비상하거나 정말 체력적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네. 좀 그런 특수한 조건이 갖췄을 때 이거를 A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초시생이란 말이 없거든요. N수생이면 뭐 3시간 정도 공부해서 5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임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아까 김 선생님도 얘기하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 나는 뭐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간 잡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책을 펴고 강의를 들어보는 순간 3시간은 안 되겠구나. 그럼. 바로 느끼죠. 그리고 공부 시간을 늘리게 되어 있어요. 강의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강의가 재밌어요. 좀 미안하긴 해요. 본인은 동차를 안 된대요, 환경이. 그래서 그냥 1차만 하고 싶었대요. 근데 2차 과목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끊을 수가 없네.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알잖아요. 술 먹은 거 아니죠? 네 번째 질문인데요. 6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초부터 하는 것 A,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 B. 자, 하나, 둘, 셋. 뭐 비하니까. 이해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기초는 말 그대로 걸음마 과정이잖아요. 차근차근 올라오면 좋지만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커리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 과정이거든요. 근데 핵심 과정에 가장 근접한 강의는 기본 강의거든요. 기본 듣고 핵심 이렇게 병행해서 들으면 충분히 빨리 따라올 수 있거든요. 하나만 풀어야 한다면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가 A, 기출 응용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가 B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나눠지네. 그러면 두 문제집 모두 다 잘만 소화하면 시험에 좋은 결과를 그렇죠.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전 최근 그 시험 트렌드 때문에 그런데 민법의 경우에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집만 열심히 공부하고 갔더니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유형이 너무 낯설다. 이런 얘기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해서 최근 시험 트렌드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출 응용 문제집 골랐고 시험장 가서 덜 당황하고 문제를 더 푸는데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B를 골랐습니다. 세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 문제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좀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담지 못해요. 단원별 기출 문제집. 그래서 기출 응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걸 기반으로서 좀 다양하게 좀 A가 있으면 A 다시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은 좀 다른 과목하고 좀 특색이 있는 게 올해가 이제 34번째 문제면 작년 33회 문제랑 거의 안 뺏겨요. 근데 2년 전이나 3년 전의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조문도 작으니까 비슷한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출 응용은 그 지문을 갖고 변형을 하는 건데 똑같이 나오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단원별 기출 문제를 2년 전, 3년 전 거 80개를 한 4-5번 정도 풀어보는 걸 적극 권하고 싶어요. 제 과목의 특성이에요. 항상 저는 기출문제 찬양하는 사람인데 전혀 공식법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지적법은 거의 90% 이상 중복돼요. 중복되죠. 등기가 범위가 벗어나긴 하지만 기출문제는 커버가 돼요. 어디가 문제가 나온다, 어떤 게 나온다 이걸 알아야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응용을 하는 게 조금 무리예요. 동형 모의고사를 보고 엑셀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충분히 커버해요. 새로운 유형들. 단원별 기출 문제 뭐 그것만 알아도. 지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출 문제집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좀 부탁드린 거는 기출 문제집을 제발 혼자 좀 풀지 마세요.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자기의 어떤 상상대로 나래를 펼치면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답을 체크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이 되어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시험장 가서 또 그렇게 풀어요.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받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여기에
중에 키워드는 이렇게 되고 그 방식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시란 얘기예요. 우리 민법쌤이 중요한 지적을 했거든요. 시험의 트렌드대로도 좀 있기는 해요. 다만 그 트렌드에 해당되는 것이 한두 개 정도를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출에서 강조를 드렸다는 거.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5개월 이제 남았는데 기존 수험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듀윌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잘하신 분들. 특별하게 뭐 변화를 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던 대로 쭉. 이게 학원에서 또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원래 노하우를 갖고 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본인이 그걸 고민을 하냐는 거죠. 독창적 방법, 창의적 방법, 주도적 방법 안 좋아요. 의존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주입식 공부 찬양합니다. 잘 따라오시다가 그 모의고사 한번 망치면 와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신규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고 시간은 얼마 정도 확보해 본 게 좋은가? 가능한 시간 다 쪼개갖고 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4시간 이상씩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시간 5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과 중에라도 이제 짬짬이 남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돼요. 5개월이 결코 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그러면 제가 스탠다드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6월달하고 7월달, 8월달에 3개월을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데 좀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이론은 다 듣고 그 다음에 핵심하고 기출을 나중에 듣는 방법이 있고, 왜냐면 시간이 좀 차근차근 들어서 이해되는 면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연계해서 좀 듣고 싶으신 분은 핵심 이론 강의 맨 앞에 보면 그 강의 계획서라고 있거든요. 기본 이론 강의 어디를 듣고 싶어요. 다 이렇게 각 과목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쭉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전반적으로 다 모의고사를 다 보기 어려우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쪼개서 모의고사를 저희가 4번 정도 봐요. 쪽집게 100선.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동형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4번을 보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론도 공부하고 문제도 알차게 공부해서 반드시 시험에 꼭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올인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올인원이 올해 이제 에듀윌에서 야심차게 이제 처음으로 준비한 건데요. 파트마다 잘 나오는 것을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수업이거든요. 이론은 이론대로 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넣은 게 바로 올인원 단단 교재거든요. 5월 지금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유 되시면 5월하고 6월 올인원 1순환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을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걸 딱 한 다음에 바로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 있죠. 파트마다 중요한 거 그걸 얘기를 해드려요. 7월, 8월까지 이렇게 해서 올인원 2순환을 들으면 이론을 또 핵심적인 걸 또 한 번 반복해요. 문제를 풀 때 기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심화스러운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 쪽집게 100선이에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본인들의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100개를 뽑지 않거든요. 저도 한 문제 한 문제 뽑을 때 올해 나올 걸 예상을 시키려고 적중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지막에 시간을 재서 실전 연습하는 게 동형 모의고사거든요. 그럼 그걸 통해서 본인이 애우고 있는지 못 애우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 없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컬이거든요. 공인중개사 다 합격하는 방송! 마지막으로 우리 오쌤이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응원해보겠습니다. 눈이 흉해졌어요. 눈이 굉장히 흉해졌어요. 이건 많이.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회는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5개월.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까지 달려봅시다. 안녕.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